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과거 대폭락장 상황들에서 1억을 먼저 넣고 매월 300만원씩 10년 적립식 투자했을 때에 대한 백테스트 영상입니다. 제가 왜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제가 왜 10년 적립식이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끝까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과거 미국 주식 대폭락 상황들입니다. 저는 반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웅줍 기회라고 생각하지만요. 먼저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IMF 때 마이너스 33% 폭락, 2000년 IT 버블로 마이너스 41% 폭락, 그리고 바로 1년 뒤 9.11 테러가 터지며 마이너스 74% 추가 폭락, 2005년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15% 하락, 2006년 테이퍼링 종료와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15% 하락,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마이너스 48% 폭락, 2012년 미국의 S&P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마이너스 18% 하락, 2015년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18% 하락, 2019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마이너스 24% 하락,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이너스 33% 폭락, 그리고 올해 2022년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마이너스 34%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고통스러운 폭락장에서 10년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투자하는 2배 레버리지는 2007년에 상장되었으므로 그 전까지의 폭락은 SPY와 QQQ로 백테스트한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IMF 폭락 스테입니다. 이땐 QQQ 백테스트가 되지 않아 S&P 500으로 백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1억을 거치식으로 넣고 매월 300만원을 적립한다면 10년 뒤 투자 원금은 4억 6,600만원이며 총자산은 6억 1,100만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즉 총수익은 1억 4,500만원입니다. 총수익률은 60%이며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4.8%입니다.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낮아? 차라리 은행이나 부동산에 넣을걸 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때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IMF뿐 아니라 역대급 폭락이었던 닷컴 버블과 9.11 테러를 만났으며 투자가 종료되는 10년 뒤가 하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중간입니다. 초록색 선이 실제 총 자산의 움직임이며 회색 선이 원금입니다. 유일하게 투자 원금보다 자산이 하락할 때가 바로 닷컴 버블과 9.11 테러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겨내며 10년 뒤에는 수익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과 2001년 닷컴 버블과 9.11 테러 때 역시 마찬가지로 1억 원을 먼저 넣고 매월 300만원을 적립식으로 10년 장기 투자를 하면 과연 내 돈을 잃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먼저 1억 원을 거치식으로 넣고 그 후 매월 300만원씩 적립식으로 넣으면 물타기도 안 되고 손해볼까요? 절대 아닙니다. 투자 원금은 항상 동일하게 4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자산은 7억 3,800만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즉 총 수익금이 2억 7,200만원이라는 겁니다.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닷컴 버블 하나만 겪은 게 아니라 그 후 리먼 브라더스까지 함께 겪었는데 거기에 심지어 1억 원을 먼저 박아두고 겨우 월 300만원만 적립했을 뿐인데 내 돈이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수익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 역대급 폭락을 10년에 2개나 겪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수익이라는 겁니다. 역시 투자 원금보다 총 자산이 내려갈 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먼저 닷컴 버블과 9.11 테러 폭락 때, 즉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원금보다 자산이 훨씬 하락해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적립식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말아올립니다. 그리고 오질 구간을 즐기나 했는데 바로 리먼 브라더스를 만나며 다시 투자 원금보다 자산이 줄어드는 시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10년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 결국 수익권이라는 겁니다. 그 무서운 상황들을 2개나 겪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시기에 투자했는데도 10년 적립식 장기 투자라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2005년 금리 인상 때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 10년 동안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 항상 똑같이 처음 1억 원을 거치식으로 넣고
매월 300만원을 넣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투자 원금은 역시 4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좌는 무려 11억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도 무려 6억 7,400만원입니다. 이때 금리 인상 웅덩이에 시작했고 시작하고 3년 뒤 리먼 브라더스까지 만났는데 수익률은 193%입니다. 리먼 브라더스를 중간에 겪어도 투자기간 연평균 수익률은 11%입니다. 역시 투자 원금보다 자산이 줄어들 때가 한 번 있습니다. 당연히 반토막 대폭락장 리먼 브라더스 때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도 10년을 바라보고 원칙을 지켜서 10년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률이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때 투자하면 회복이 안 될까요? 이때부터는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도 백테스트가 가능해 1배 QQQ와 2배 QLD를 함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배 QQQ 백테스트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역시 처음 1억을 먼저 거치식으로 넣고 매월 300만원 넣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폭락 전에 1억을 넣었으니 회복이 안 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아닙니다. 투자 원금은 4억 6,600만원인데 우리의 계좌는 무려 13억 7,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폭락 전에 1억을 넣고 매월 300만원씩 적립하면 누가 봐도 물타기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평단가는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저렇게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원금은 4억 6,600만원인데 총 수익금은 무려 9억 1,300만원입니다. 이는 수익률 259%를 뜻합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13.5%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때 1억 원을 거치식으로 먼저 넣었는데 말이죠. 역시 화면을 보면 1억을 먼저 거치식으로 넣으니 2년 정도 마이너스 구간에 허덕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기서 만약 공포에 매도했다면 저 남은 상승을 못 누리고 평범하게 일하는 제자리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원칙을 가지고 10년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거나 최소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2008년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무려 48%나 폭락했는데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면 안 되지 않나요?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도 백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초반에 1억 원을 먼저 거치식으로 겁없이 넣어버리고 그 후 매월 300만원 적립식으로 2018년까지 10년 동안 장기 투자한다면 투자 원금은 이번에도 4억 6,600만원이지만 우리의 계좌는 무려 32억 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아니 리먼 브라더스 때 2배 레버리지에 1억이나 넣었는데 그리고 겨우 월 300만원 적립식으로 물타기 하는데 평단가도 안 내려갈 텐데 대체 몇 배가 늘어난 걸까요? 총 수익금은 27억 3,400만원입니다. 수익률은 무려 578%입니다. 투자기간 연평균 수익률은 20.9%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초반에 1억 원을 넣고 겨우 몇백씩 물탔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레버리지 종목답게 1배 QQQ는 2년만 초반에 마이너스 구간이었지만 2배 QLD는 2년 8개월 정도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주변에서 2배 레버리지는 하락장에 하는 거 아니다. 지금은 매도하고 현금화해라 라는 공포를 주는 메시지에 두려워서 매도했다면 10년 전과 똑같은 인생이겠지만 그걸 이겨낸다면 아주 달콤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억 원이 있다면 경제적 자유가 달성될 수 있겠죠? 그 이후 2019년 미중 무역 전쟁 하락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폭락, 그리고 올해 2022년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폭락 사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누구는 2030년에 지금과 다른 삶을 살 것이고 누구는 2030년에 여전히 폭락을 외치며 고수인 척 사고팔골 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그 삶을 살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걸 알면 대출받아서 거치식 몰빵 투자했을 겁니다. 2028년, 2029년, 2030년에는 미국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 2000년 백테스트와 비슷할 것이고 최상의 경우 2008년 백테스트와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둘 다 손실 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을 최소 10년을 잡았던 것이고 그래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전쟁과 인플레이션입니다. 물론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와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 구간 증시는 횡보하며 물가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이라도 하듯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역시 전쟁 기간에는 박스권에 갇히게 되며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듯이 주가가 치솟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 다우존스는 무려 15년간 박스권에 갇힙니다. 그동안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 인플레이션이 반영이라도 되는 듯이 주가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이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 주식 시장은 하락장에 접어들었습니다. 만약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상승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르지만 만약 박스권에 머물 것이라 생각된다면 불안하신 분들은 고점 부근에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리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미국 주식, 부동산과 같은 좋은 자산들은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금이 몰리게 되며 연준은 앞으로도 또 양적 완화를 통해 결국 달러를 찍어낼 겁니다. 연준이 달러를 찍어낸다는 것은 결국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 가치는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무기를 꼭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총을 들지 않고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겠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는 겁니다. 제 나이 32살이 42살이 되었을 때를 바라보며 10년이라는 시간과 세월을 대가로 지불해서 경제적 자유, 편안한 노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계속 번갈아 만날 겁니다. 앞으로 하락장은 이번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또 하락장은 찾아올 것이며 주식시장은 결국 반복됩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조금씩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왜 결국 하락장, 폭락장에서 무너질까요? 바로 내 심리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입니다. 먼저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 미국 주식은 우상향을 보여주고 결국 지금도 이겨낼 것이고 또 우상향할 이유를 알아야 하고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원칙이 있어야 감정에 휘둘리는 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에 대한 확신을 드리고 가장 확률 높은 투자 원칙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저와 구독자분들이 현명하게 이 위기, 이 기회를 이겨내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